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어제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예, 어제 경주시청에서 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이전에 대비한 이 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을 경주시가 어제 개최를 네. 했었는데요. 경주시에서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렇게 4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2019년에 경주시에서 연구 용역을 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연구 용역 결과 경주시가 유치에 주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 9개에서 11개 정도의 공공기관 대상을 이렇게 경주시가 선정을 했었는데 이 네. 가운데 4개로 압축을 해서 집중 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입니다. 2019년에 경주시가 그 의뢰를 했던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영남대학교 또 대구 경북연구원 이 연구진들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역사문화 분야에서 한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렇게 역사 문화 분야에서 6개, 또 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렇게 3개, 총 9개 기관을 꼽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가운데 여기에서 뭐 물론 포함되지 않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총 4개 기관으로 압축을 한 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4개 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기관은 포기한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4개 공공기관 유치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관 유치 운동은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이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이 4개 기관의 유치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음.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의미다라고 김씨 관계자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준하경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용역을 통해 발굴했던 공공기관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4개 기관을 선정을 하고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희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국가적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경주시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또 해당 기관과 경주시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해당 기관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그 충분한 논리를 경주시가 제공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인센티브도 경주시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유치 운동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그 전망이 밝다 안 밝다 뭐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조차도 뭐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판단하는 것은 많이 이른 것 같습니다만 어제 포럼에 그 국가균형발전 2021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인데요. 네. 이분의 말씀 속에 어느 정도 좀 그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 포럼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인데 경주의 공공기관 이전 전망을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경주는 공공기관이 많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수원이나 괜찮은 기관들이 와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공익적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이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이 가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뭐 경주의 공공기관 유치 운동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 그리고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한 것이지만 경주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한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 공공기관 경주 이전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이 김사일 위원장 개인이 뭐 경주로 내려가야 할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음. 가능한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 하기는 할까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네. 이 김사일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가 안 하겠다고 보도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발표할 텐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바라고도 있고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결국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어제 김 씨가 마련한 이런 포럼에서는 김사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발제, 기조강연이 있었고 또 네. 동국대학교 교수들 두 분이 나와서 에너지 원자력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의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경주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또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네. 경주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보문호의 국내 최장거리 짚라인이 들어선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이 보문호 위에 체험 관광 시설인 상징형 집 라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집 라인 조성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했던 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에서 이 신규 도입 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집 라인이 모노레일이나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 82.3점을 음. 받았고 그래서 전략 사업으로 도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코스는 어떻게 되죠? 진행자께서 보문호 수상공연장 와보시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문호 수상공연장 쪽에서 네. 호반광장까지 예전에 오립에 출발하는데 있던 음. 곳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3km라고 하는데 네. 이 구간에 걸쳐서 짚라인을 조성을 하고 이 1.3km는 국내의 거의 최장거리급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창원에 한 1.3km 정도 되는 짚라인이 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올해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출발 타워 높이가 100m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짚라인은 고도차를 이용을 해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출발 타워는 높이가 123m라고 합니다. 음. 지붕까지 합치면 한 127m 높이로 만든다고 하는데 네. 모양은 이 경주를 상징하는 국보 31호 전성대 모형으로 음. 만들어서 네. 관광 1번지 경주를 상징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 타워에는 짚라인 탑승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또 전망대, 카페 이런 복합 공간으로 구성해서 즐길거리 휴식 공간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또 네. 외관에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서 야간에도 볼거리 그리고 또 타워 전망대에서는 보문관광단지와 경주시내 야경도 볼 수 있게 그런 전망대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비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전액 부담하나요? 전체 예산이 한 16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공사에서는 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또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사가 한 40% 정도 출연을 하고 나머지 60%는 이른바 민간 투자를 받아서 공사와 민간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체험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문관광단지가 당초에는 말 그대로 휴양지로 이렇게 조성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조사를 해봐도 방문객의 약 63%가 대부분 정적인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짚라인 조성은 체험을 선호하는 이런 관광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이렇게 또 보문관광 단지의 다시 한번 활성화의 계기를 가져오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